아유. 저희가 대표님 좀 나눌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9시 한 3, 4분, 4, 5분 정도 늦으실 것 같습니다.
저기 방금 뭐지?
(17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계산하여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막고 국회를 공세한 사태입니다. 부끄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국회를 비난하는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 29일 온풍기 하나 없는 대피소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는 포항지진 이재민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나마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이분들에 대한 정치권의 예의는 어디 갔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의 한 수로 생각할지 모르나 민생을 짓밟고 국민을 외면하는 신의 한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단식으로 또 이제는 필리버스터로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집권당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확고하게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갖고 나서야 자유한국당이 따라올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미루면 국정은 갈 곳을 잃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집권당의 의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법 개정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마비되어 있는데도 언론은 온통 울산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백원호 청와대 전 민정수사관의 부하 수사관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살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수사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여 적폐청산을 무기로 초기 국정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숨진 수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압력과 검찰의 수사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정치에 정의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제17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희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커다란 유감입니다. 당 최고위원들은 지난주 윤리위원회에서 1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윤리위원회는 당원 당규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구이고 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뿐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의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신당을 창당하려면 떳떳하게 당적을 정리하고 당 밖으로 나가서 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제3의 길과 새로운 정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널리 모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부터 국회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오늘 처리하자는 여야 합의를 필리버스터 강행으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주장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법도 중요하고 검찰 개혁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 법안, 경제 법안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수사관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일명 백원우 별동대라 불리던 특감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 하명수사의 신문을 맡아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던 특감반의 활동에 대해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변에 이와 관련된 불안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개입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의도가 비정상이라며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면 이는 유권자를 농락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은 내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처분이 없는 행동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입니다.
올해 종일토록 자유한국당의 목리에 20대 국회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돼 온 것이 그간의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쟁점도 없는 법안 199건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무책임하기로 우리 정당사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마저 던져버리면서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행동으로 점철된 지금의 모습이 결코 야당의 결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을 꼼짝 못하게 할 합리적 비판과 비장의 대안 제시가 야당의 결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발목 잡기 하는 것은 제1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민생법안 처리는 먼저 해야 합니다. 쟁점 법안의 볼모로 민생법안을 사용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회를 찾아온 부모님들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법사위에서 앞장서서 처리를 한 법안들마저 본회의 처리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우선 민생법안 처리를 하고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안 협상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어젯밤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저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기구이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도 바른미래당의 조직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 최고위원 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모았고 그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사결정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이 분열되어 있는데 더 큰 분열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번 결정이 일부 의원들의 탈당 후에 당 재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변혁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전체 의원님들을 중지를 모아야 할 매우 심각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장 최일입니다. 오늘은 헌법이 법률정한 2020년 예산안 의결시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국민의 여망이 담긴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법률이 정한 예산 처리 시한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부처별 중복예산, 신기술을 내세워 검증 없이 예산만 따내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 정부의 혁신과 공무원의 인력 재배치 없이 무턱대고 공무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공무원 증원 계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면서 석탄 발전 보조금을 증액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그리고 대통령의 60조 원 재정 지출 구조 조정 공약과는 다른 정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 개혁 의지가 전무함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민생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촛불 정권이라며 개혁 의지를 항상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재정 분야에서는 개혁은 말뿐이었고 실제 개혁의 성과도 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형식적이나마 제출해왔던 60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목록조차 올해는 국회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개혁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기득권을 설득해야 하고 심지어는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에게도 기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이 완수되려면 정확한 개혁의 목표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추진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의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곧 정기 국회가 끝나지만 바른미래당은 정부 운영과 세금 집행에 대한 감시에 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손학규 당대표님과 김관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만은 저도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아무리 당의 독립기구라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심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김관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도 당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의 어려운 상황과 입장을 해량해서 판단하고 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앞으로 이런 표현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좀 중지를 모아서 당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추가적으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제가 우리 제3지대 통합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이 제3지대에 대한 정치적 실험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각자의 창당의 목표에 맞게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당의 과정이 예상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서로 상처내지 말고 각자의 갈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윤리위원회 결정은 앞으로 남아있을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에게도 조차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현명하게 수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